우리는 평생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가 많아야 인기 있는 아이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동창 모임, 학부모 모임, 동네 모임까지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지? 모임에 나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때로는 만나기 전보다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마음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오. 혼자라고 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오늘 저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왜 나이 먹어 친구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닌지, 그리고 왜 노후에는 기꺼이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오늘 저녁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자는 반드시 비방도 능하다. 오늘 너를 지켜 세우는 그 입이 내일은 너를 깎아내리는 칼이 된다. 우리 세대는 참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싫은 사람에게도 웃어야 했고 속으로는 불편해도 겉으로는 그래 맞장구를 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처세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순이 넘으면 몸의 에너지도 줄고 마음의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들어도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말 한마디 들으면 며칠이고 가슴에 남습니다. 별것 아닌 농담에도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마음을 허비하는 것은 재물을 허비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지하고 계신 그 많은 관계들 정말 필요한 것인지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오는 메시지들 꼭 읽고 답해야 하는 것인지요? 명절마다 어색하게 안부를 주고받는 그 사람들, 당신이 진짜 힘들 때 곁에 있어 줄 사람들인지요?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맞춰줘야 할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신경 써야 할 입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영혼이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사람을 줄이니 비로소 내가 보이더라. 말을 줄이니 비로소 생각이 깊어지더라.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늘리는 법이 아니라 관계를 줄이는 법을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쓰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누군가가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다. 우리 딸이 의사랑 결혼한다. 입으로는 축하해 잘됐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묘하게 기분이 상합니다. 집에 와서 괜히 내 자식이 못나 보이고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이런 본성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시기심이 생기고 뒤처지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모르는 사람의 성공은 그저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를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의 성공은 왜 그리 마음에 걸릴까요?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멀리서 오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형제, 친구, 동료. 정이 있었기에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컸던 것입니다. 노후에 친구가 적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산 선생은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어렵거든 차라리 만나지 마라.
억지로 웃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요. 자신을 속이는 자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썼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의 친절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져도 됩니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나도 됩니다. 비교하게 만드는 모임은 안 나가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40살에 유배를 떠나 58살에야 풀려났습니다. 무려 18년을 홀로 보낸 것입니다. 화려한 한양 생활을 하던 관료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은 그 외로운 시간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시간이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되고 나를 만나야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만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도 그만두었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두렵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모임에도 나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즐거울 줄 모르는 사람은 100명의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스스로 즐거울 줄 아는 사람은 홀로 있어도 충만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오래전 읽다 만 책을 다시 펼쳐보는 것, 아무 목적 없이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 이런 소박한 일상이 노후의 진짜 행복입니다.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앉아 글을 읽으면 1000년 전 성인과 대화하고 홀로 걸으며 생각하면 만 리 밖 세상을 여행한다. 사람을 만나야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후의 품격이고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힘쓰지 마라. 10명에게 고루 나눌 정성을 1명에게 깊이 주는 것이 옳다.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배우자, 언제든 연락하면 달려와주는 단 한두 명의 친구,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형제자매,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십시오. 나머지는 놓아도 됩니다.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자연스럽게 두면 제 자리를 찾는다. 가려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연락이 뜸해지는 친구가 있다면 억지로 붙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다면 나이가 많다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라. 담을 쌓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다른 일이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안 만나면 그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나만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르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 중에 나에게서 가장 먼 것은 남의 마음이요 가장 가까운 것은 내 마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가까운 내 마음은 버려두고 먼 남의 마음만 얻으려 애쓰는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전화할 친구 하나 없다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서럽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으신 겁니다. 남의 비위 맞추느라 지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비교하고 질투하며 마음 상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부입니다. 나이 먹어 친구 많은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수많은 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되돌아볼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인연이니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며 보내라. 그리하면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부터는 조금만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됩니다. 나가기 싫은 모임은 안 나가도 됩니다.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시고 좋아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노후이고 가장 품격 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